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드럼만은 지금 보고 있어요. 야. 고객님은 아시니까 아버님과 어머님을 소개해드려야 되겠네요. 공간을. 그러니까요. 네. 아버님 저희가 이쪽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공간 어떻게 바뀌었는지. 편한데 이제 옷장에 수납이 별로 없으니까 이 아래 다 수납 넣어서 딱 들어오니까 이게 이거 호텔이다. 그쵸? 여기 딱 뭐 저기 이거 아 요거 서서히 켜져요. 네. 이거는 팍 켜지고 나머지 것들 얘도 서서히 켜지고. 우리 집하고 바꾸자. 안녕하세요. 제프로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아담하지만 속이 꽉 찬 우리 집이라는 주제로 디자인된 현장인데요. 어떻게 속이 꽉 차 있는지 궁금하시죠? 안쪽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곳은 신발장인데요. 조금 좁죠.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는 중문을 달지 않았어요. 중문을 안 달면 겨울에 너무 춥지 않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열 성능이 있는 현관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앞에 중문까지 있었다면 들어오자마자 또 너무 답답한 공간이 됐을 거예요. 공간 보이시죠? 되게 작지만 라인 정리와 디테일 제어로 그래도 깔끔하고 심플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원래 분전함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네모나게 히든 분전함 커버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럼 딱 누가 봐도 아유 분전함이네 이런 티가 나잖아요. 최대한 분전함 같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좀 넓게 분전함 커버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이쪽 공간에 비트가 있었어요. 이 벽이랑 라인을 똑같이 맞췄어요. 그래서 최대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우측에도 보시면 저희가 흑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이지만 조금 시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너무 예쁜 공간이 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도어랑 벽과 톤앤 매너도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더 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양쪽에 방이 있습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좌측 방은 저희가 드레스룸으로 계획을 했고요. 우측 방은 안방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좌측 방은 저희가 슬라이딩 도어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슬라이딩 도어가 아닙니다. 보통 슬라이딩 도어는 인방이 있기 마련이에요. 바로 슬라이딩 도어 레일 때문이죠. 테르노 레일을 사용함으로써 인방 없는 슬라이딩 도어를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슬라이딩 도어의 핸들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켓 도어로 구성을 했습니다. 포켓 슬라이딩 도어는 이렇게 닫게 되면 문이 안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이랬을 때 문을 다시 뽑아낼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하고 또 닫을 때도 닫을 수 있는 하드웨어 장치가 필요해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디자인적으로 완결성 있는 손잡이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결과 이 손잡이를 찾아내게 됐고요. 하나의 하드웨어로도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어가 훨씬 더 예뻐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를 다 열어놨을 때 이 공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진 이 벽체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럼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측에 이렇게 요즘에 핫한 인시오 7호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온도 조절도 각 방에서 할 수 있게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요. 좌측에 보시면 세탁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방이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탁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냐? 반대편 화장실 공간에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그 벽이 비내력벽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내력벽을 철거를 해서 그 공간을 저희 이쪽 방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탁기를 설치를 했어요. 세탁기를 이 방에 설치를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효율적인 동선 때문입니다. 여기가 드레스룸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세탁을 끝내고 바로 옷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세탁기를 이쪽으로 돌리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놨습니다. 잘 이렇게 구현이 돼서 정말 좋은 또 효율적인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쪽에 쭉 큰 붙박이장들이 있고요. 또 이쪽은 열면 안쪽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인쇼 CCT 시스템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 함이 들어갈 공간이 필요한데 이 팬트리 장 안에다 그 함을 넣었어요. 인쇼 함 내부에 SMPS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고주파 같은 소리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거 생활을 하는 공간과 가장 멀리 그리고 또 약간 단절될 수 있는 공간에 이렇게 함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옷들을 쭉 수납하게 되고 그 반대편 쪽에는 화장대가 있어요. 또 화장대 하부에도 옷이나 속옷 같은 걸 넣을 수 있도록 서랍으로 다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안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안방 공간입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사실 이 방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방의 쓰임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요즘에는 방이 진짜 잠만 자는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침대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뭐 다른 행위를 하겠다면 조금 더 넓은 방이 필요하겠지만 잠 자기에는 딱 안성맞춤인 공간인 것 같아요. 큰 침대가 정말 딱 들어갔어요. 저희 시뮬레이션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 도어랑 침대가 간섭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는데 정말 3cm 차이로 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침대 헤드를 디자인을 했고 좌측에 세라믹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저 세라믹이 상당히 고가인데 요만큼 포인트를 주려고 저걸 쓰기에는 조금 가격적으로 무리가 있어요. 보통 세라믹은 발주하면 한 판 가격을 다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저 세라믹은 저희가 주방에도 들어가게 됐는데 주방에서 남은 로스 분을 가지고 포인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저희 조명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 지금 머리맡 쪽에는 위에 다운라이트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누워있게 됐을 때 바로 위에 다운라이트가 있으면 눈이 부시겠죠. 그래서 발 쪽에 다운라이트 한 발을 주었고 그리고 창가 쪽에 저렇게 블라인드 쪽에 간접등을 줘서 눈이 편안하고 잠을 자기 좋은 무드를 만들었어요. 이제 화장실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공간은 화장실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이쪽 스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쇼 스위치로 구성을 했는데 이 컬러가 진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인쇼 7호 스위치는 바로 이 인쇼 필름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최상의 컬러 조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구성하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화장실 안쪽을 보게 되면 자,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1200에 600 타일로 화장실을 구성을 했고요. 매지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쪽 우측편이 세탁기가 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공간을 활용도 있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단차가 생기게 됐는데 오히려 이런 단차가 있어서 화장실이 좀 더 유니크해지고 조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자인틱해진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들. 근데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게 만들면 뭐합니까? 디테일이 깨지면 정말 흉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도 정말 디테일을 최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디자인의 한 부분으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한스그로의 수전을 사용을 했어요. 진짜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지 않나요? 매립 수전도 많이 쓰는데 조금 식상하잖아요. 이건 매립은 아니지만 그냥 이 형태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장실에 특이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구축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통 이노솔 시공을 많이 하잖아요, 천장에. 너무 아름답고 깔끔하고 좋은데 단점이 그 내부를 점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파트도 화장실 쪽에 누수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천장을 확인해 볼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노솔은 점검구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천장을 전방수 석고를 투플라이 시공을 하고 벤자민 무어의 욕실 전용 페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구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저희 공용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곳이 바로 대망의 공용부입니다. 제가 공용부 안쪽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원래 공간은 이쪽 주방이 엄청 작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다 대면형 주방을 꿈꾸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 집은 대면형 주방을 할 수 있는 스케일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면형 주방을 포기했고요. 대신 일자 주방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기존의 주방이었던 공간은 이렇게 키 큰 장으로 구성을 했고 반대편 이 큰 벽 보이시죠? 이 벽도 비트벽입니다. 비트벽이 한 여기까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벽을 좀 확장했습니다. 확장한 대신 이 안쪽에 전자레인지와 밥솥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을 빌트인으로 넣어드렸어요. 아무래도 작은 집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간 하나까지도 정말 실속 있게 잘 써야 되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빅트벽을 조금 잡아 뺀 이 벽을 이용해서 안쪽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요. 여기도 되게 유용하게 잘 쓰실 것 같아요. 좀 보기 안 좋은 것들 여기에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형 가전이나 뭐 밥솥 같은 것들이요. 이렇게 밥솥도 쓰기 편하게 레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편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위아래 있는 이 수납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가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쪽에 저희 회사에서 많이 만들고 있는 키 큰 인출식 망장이에요. 이게 왜 좋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바로 이쪽에 인덕션이 있잖아요. 이제 이쪽에서 요리를 한다고 한다면 막 요리를 하는데 저희 조미료가 필요하죠. 보통은 이렇게 아래 막 열어서 앉아서 빼고 막 이러는데, 아니 주부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습니까? 조미료 한번 쓰려고 막 밑에 찾아야 되고 아니면 위에 열어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인출식 망장을 이용하면 바로 서서 빼서 이용할 수 있고 바로 넣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동선에 대한 디테일도 디자인에 녹여내는 게 바로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저희 식세기도 풀 빌트인 식세기로 설치를 이렇게 했고요. 라인 진짜 잘 봤죠? 저희 싱크대 상판은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세라믹 상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드웨이까지 같은 세라믹을 사용을 했어요. 자, 한 판에서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저 딱 쪼가리까지 조금의 로스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알뜰살뜰하게 잘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쪽으로 쭉 이어서 가게 되면 요 벽체가 있어요. 원래 이 벽체가 있던 벽체가 아닙니다. 날개벽이 아니에요. 이걸 왜 만들어냈냐면 바로 그 안쪽에 있는 다이닝 공간과 주방을 분리하는 벽이기도 하지만 주방 가구의 측면을 커버하는 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벽을 통해서 이렇게 다이닝 공간과 주방을 분리하게 된 거죠. 자, 여기가 바로 다이닝 공간입니다. 이 다이닝 공간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안쪽에 있는 저 부분에 보일러가 있었습니다. 저 보일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확장을 해도 확장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일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 보일러를 반대편 베란다로 옮기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거를 많이 알아봤고 전어 있는 가스 업체랑 함께 저 보일러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대공사였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뭐 있었나 없었나 하겠지만 옮기는 저희는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 공간이 없어짐으로써 이런 멋진 다이닝 공간이 나오게 됐어요. 자, 여기서 제가 또 꿀팁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고민되시죠?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으면 저 폭이 얼마나 필요할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딱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이 공간이 2600입니다. 지금 저희 이 공간이.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양쪽 공간을 최소 2500을 봐요. 근데 이거는 뒤쪽에 뭐 아일랜드 서랍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얘기가 달라지고 어쨌든 딱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최소 공간은 2500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 벽면 타일이죠. 저희가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방에 있는 이 좌측 쪽은 저희가 타일과 약간 아이보리 톤으로 메스를 크게 만들었고요. 우측 편은 우드로 큰 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큰 두 개의 메스가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을 한 거예요. 또 여기가 타일이 된 이유는 여기에서 음식을 먹거나 좀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벽지라던가 또 페인트라던가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이쪽 벽은 다 금방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타일이라면 어떨까요? 아마 10년이 지나도 지금과 똑같이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때도 다 지워지고 어떤 얼룩도 다 지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타일로 계획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또 이 집에 정말 또 끝내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거실 뷰예요. 네, 이렇게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실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이 거실에 TV가 없어요. 근데 저쪽에 보면 막 전광판이나 이런 게 있어서 TV를 보지 않고 저것만 봐도 커튼 열리는 거 보셨죠? 저희가 인쇼 자동 커튼을 설치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모션으로도 커튼을 열고 닫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스위치는 아까 보셨던 그 인쇼 스위치에 똑같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군더더기 없이 공간을 완성시키면서도 이런 기능성까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이쪽은 저희가 베란다 나가는 문인데 이렇게 히든 처리를 했습니다.
만약 이쪽에 터닝도어가 바로 보였다면 일단 이 터닝도어 자체가 예쁘지도 않고 그쪽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 때문에 무드가 많이 깨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벽으로 쭉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히든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집에 들어올 때 아담하지만 속이 꽉 찬 집이라고 설명드렸었잖아요. 왜 속이 꽉 찬 집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집이 이렇게 완성된 것만 보면 다른 집이랑 별거 다른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벽 안 속이 꽉 차 있습니다. 이 고객님께서 저희랑 상담하실 때 강조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단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열 교환기의 설치였고요. 그 다음에 또 샤시였어요. 샤시랑 단열을 같이 볼 수도 있겠네요. 단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직접 외기가 닿는 부분은 180T PF 보드로 시공을 했고요. 간접 외기는 아이소핑크 90T로 단열 시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석고보드 투플라이 시공을 했고, 석고보드 투플라이 시공도 타카를 박은 게 아니라 저희가 다 피스 시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감 작업을 했습니다. 필름이 들어가는 곳은 MDF를 붙여서 필름을 발라서 마감을 했고요. 타일이 들어가는 벽도 석고 투플라이 면에 타일을 붙여서 마감을 했어요. 그렇게 만들었더니 저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단열을 할 필요가 있나? 보통 아이소핑크 50T 이렇게만 돼도 잘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단열을 해 놓으니까 저희가 한참 추울 때 공사를 했었거든요. 공사 도와주시는 협력업체분들이 난방 좀 끄래요. 근데 저희 난방 안 했었거든요. 그만큼 단열이 너무 잘 됐고, 샤시를 저희가 독일 레아우 샤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레아우 샤시의 가장 특장점 중에 하나라면 이게 단창이에요. 이중창이 아닙니다. 이중창이면 단열 성능이 좋지만 일단 되게 답답하고 이 창 자체가 멍청해 보이잖아요. 레아우 샤시는 단창으로도 이중창 이상의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시스템 창으로서의 장점도 있고요. 창이 움직이는 형태도 틸트도 됐다가 슬라이드도 되는 이런 장점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좀 이 이중창의 두께를 좀 아낄 수 있죠. 한 10cm 정도를 더 공간을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F보드 또 아이소핑크를 통한 제대로 된 단열과 샤시의 성능이 만나서 정말 단열력이 뛰어난 집이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 집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공간이잖아요. 이런 디자인도 중요합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거, 우리가 삶에 필요한 기능적인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단열도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도 많고 공기가 좋지 않잖아요. 환기시키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전열 교환기를 다룸으로써 굳이 창문을 열지 않아도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집에 설치된 전열 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 무조건 에어컨을 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열 교환기로도 습도를 조절함으로써 쾌적한 실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계획하시는 분들, 디자인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공간인 아이들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아이들 방입니다. 여기 가족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아이 둘이 있어요. 귀여운 한 3살 되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한 5, 6살 되는 남자아이 둘이에요. 좀 사모님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두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예쁜 방을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희가 한 거는 크게 없지만 이 가구들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만약 제가 어린이였다면 진짜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자라게 되면 조금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가구고, 자, 또 이 보이는 이 책상 있죠? 이것도 아이가 자람에 따라서 조금 높이를 올려서 쓸 수 있는 책상입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이런 벙커 침대를 이용해서 하부에는 아이들 장난감이나 수납 같은 걸 할 수 있게 되고, 위에서는 아이가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도 제가 조금 더 딥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천장에 보면 단이 내려와 있죠. 네, 에어컨 있는 쪽만 단이 내려와도 되는데 좀 단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됐어요. 바로 그 이유는 전열 교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천장 안에 정말 많은 배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현장이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되게 보람된 것 같아요. 고객 인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게 되는데 고객님들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여기 고객님들이야 이렇게 공사 중간에 많이 오셔서 이 공간을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좀 감동이 떨어질 수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오셨는데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비포 모습을 잘 아시니까요. 그 순간이 저희가 가장 보람되고 또 기쁜 순간이자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 현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에너지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공간은 인쇼 CCT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가 있고요. 또 디밍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의 색깔 온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무드에 따라서 조명을 달리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또 새로운 분위기의 집이 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과 이런 기술적인 게 합쳐서 더 좋은 집이 된 것 같습니다. 보셨죠? 바로 이렇게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거 한번 맛들리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저희 집도 이 기능을 넣고 싶은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다음에 집을 인테리어 하게 된다면 꼭 이 기능 넣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사실 이렇게 현장 오면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현장 하나 준비하는데 정말 몇 달이 걸려요.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또 많은 회의를 통해서 이 최종 시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공간을 보면 진짜 흥분되기도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채널에서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현장 와서 소개시켜드리는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또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테리어 크리에이터 디프로고였습니다.